금속공사는 크게 금속의 성질, 금속 제품, 금속의 가공법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의 성질은 먼저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 각종 금속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금속의 물리적 성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 순수한 철, 순철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무쇠인데 무쇠는 강도가 약해요. 좀 물러. 그래서 거기다가 탄소를 주입을 하면 강도가 커집니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커지고요.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탄소량을 증가했을 때 다른 것은 또 어떻게 같이 변화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탄소가 0, 0.2, 0.4%, 0.6%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왼쪽에 이 Y축을 보면 증가하든지 수치가 감소하든지 해요. 그 중에 하나로 여기 비열을 보면 비열은 1g당 1도씨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열량이죠. 그거를 보면 탄소량이 많아질수록 탄소량을 많이 첨부할수록 어쩝니까? 비열은 올라가요. 비열은 올라간다. 반면에 비중을 봅시다. 비중. 여기 있는 비중. 이 1번 그래프를 보면 탄소량이 증가하면서 반비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철에다가 탄소를 주입을 하니까 사실은 불순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떨어집니다. 비중이 떨어지고요. 다음에 다른 대부분의 것은 탄소량과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떨어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탄소가 주입이 되면은 불순물이 첨가된다.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면 비중이 떨어지면 당연히 열 전도율도 떨어진다. 비중과 열 전도율이 탄소 증가에 따라서 그만큼 떨어진다.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거 보시면 자, 그래서 철강은 이론상으로 철, 그다음에 강, 탄소강, 주철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일반 철이라는 것은 탄소 함유량이 0.04% 이하입니다. 연질, 강하지 않아요. 가단성이 크다는 것은 잘리기 쉽다. 약간 무르다. 탄소 함유량이 0.04에서 1.7% 범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탄소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조성, 담금질 효과가 있다. 이 주조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조한다. 담금질 효과, 빨갛게 달구어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담그고 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장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도구 만들 때 화로에 넣어서 빼가지고 물에 넣고 하는 거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것이 담금질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1.7% 이상이 되면 이건 주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조성이 좋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반면에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이 깨지기 쉬운 거를 깨지 취해서 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철은 취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출제 문제는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은 강도, 비열, 전기 저항을 증가하는데 비중과 열 팽창계수, 열 전도율은 감소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55번. 강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강도 증가한다. 맞죠? 또 비열 전기 저항이 커진다. 맞죠?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비중 열 전도율이 올라간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탄소라는 것도 불순물이기 때문에 비중이 떨어지고 그만큼 열 전도율도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함유량과 이 강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요. 강제의 탄소량과 강도와의 관계에서 강제의 인장 강도 및 경도가 최대에 도달하게 되는 강의 탄소 함유량은 약 얼마인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0.85%입니다. 그래서 0.85% 이상 더 탄소를 주입하더라도 강도는 더 이상 세지지 않아요. 기계적 성질을 보시면 이것은 응력 변용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X축이 변용도입니다. 얼마나 변형이 오나. Y축이 응력입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철근을 양쪽에서 잡고 늘어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쭉 힘을 주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여기 B 지점이 이 탄성 한계점까지는 응력을 빼잖아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쭉 원상태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탄성 한계점을 지나면 위에서 항복을 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이게 상위 항복, 그다음 약간 내려와서 하위 항복에서 쭉 끄집다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여기서부터는 엿가락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버텨 하고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꼭지점, 이 점이 마지막 최단 강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철근이나 이 금속의 인장 강도는 여기 2점, 최대 강도점을 인장 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항복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이제 항복을 잘하냐 한 것은 여기 항복 강도를 인장 강도로 나눠줘요. 그러면 행복 강도가 지금 분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E점하고 D점하고 갭이 클수록 항복비가 커집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탄성 한계점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강의 역학적 성질에서 재료에 가해진 외력을 제거한 후에도, 그러니까 응력을 주다가 응력을 뺐어요. 영구 변형하지 않고 원형으로 되돌아간다. 탄성이죠. 탄성 한계점. 자, 항복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복점은 재료 물성값 중 하나로 인장 시험을 통해 측정되는 것이고요. 상부 항복점과 하부 항복점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항복비라고 하면 인장 강도를 항복점, 항복 강도를 인장 강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복비는 항복한 이후 어느 정도 인장 응력 여유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58번 강의 기계적 성질 중 항복비로 옳게 나타낸 것은 뭐라고? 항복 강도를 인장 강도로 나눠준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각종 금속의 성질이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된 것은 납,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그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각종 금속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은 콘크리트와 접촉하면 침식된다.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은 알칼리 성분인 콘크리트와 접촉하면 부식이 돼요. 동은 대기 중에서는 내구성이 있으나 암모니아에는 침식되기 쉽다. 자, 동은 암모니아에 침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장실에는 동을 쓰지 않습니다. 동은 주물러 하기 어려우나 청동이나 황동은 쉽다. 자, 동을 이제 합금을 시키는 것이 청동과 황동이거든요. 자, 이것은 주물러 제작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납은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므로 콘크리트의 매설에도 침식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지 않습니다. 납은 침식되기 쉽게 침식이 된다. 48번 금속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은 경량이지만 강도가 커서 부재 재료로도 이용된다. 맞는 말이죠. 두랄루민, 알루미늄의 합금입니다.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을 혼합한 것이고요. 납은 내식성이 우수하나 방사선 차단 효과가 적다. 이게 지금 틀린 거죠? 납은 방사선 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실을 사방으로 해서 납으로 다 밀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식 방지.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한 2종 금속을 인접 또는 접촉시키면 부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